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김현 기자가 또 준비했네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이템 도로 주호영 국민의힘 대 이준석 치킨 게임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 오늘 새로운 비대위 출범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국위를 일단 개최를 했고요. 네. 오후 2시에는 이 상인 정국위를 열어서 이 바뀐 당원 당규를 이 비상 상황을 다시 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결 상황을 좀 거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네. 의결이 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한 작업들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누군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상황 중에 이준석 대표는 장외에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재의 당의 상황이 심각한 비상 상황임의 인식을 같이 했고 비대위 출범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원 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습니다. 오늘 전국위원회 투표는 당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위인 설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사람을 상정해놓고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뜻일 테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전국 위원들이 계시다면은 양심을 걸고 행동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이 양심이 없는 정당이라고 표결로서 드러날 경우에 그들이 도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불안감을 아마 시민들이 심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새로운 비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질문을 받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발표 시기는 목요일 날 전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새 비대위원장 누구냐, 언제 나오냐 물었는데 누군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아끼고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 내부에선 이 사람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위원장이 유력한가요? 아무래도 원내대표도 하셨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장관도 하셨고 오선이시고 또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으셨었잖아요. 당내 의원들 쪽에서는 그래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님이 적합하지 않겠나라고는 충론입니다. 법원 판단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비상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죠. 당내에도 판검사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 내외에 많은 법률가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판검사 출신들 많으신데 지난번에는 못 맞추셨잖아요. 가처분. 정당 자치라고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지금 새 비대위원장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 주호영 비대위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뭐 주 위원장이 개인 때문이 아니라 사실 뭐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해석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또 주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돼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유력하게 물망이 오는 거는 그만큼 뭐 경륜 있는 사람도 없고 장관도 했고 과거에 비대위원장도 같이 했고 지난번에 물러났지만은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뭐 비대위 체제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라 네. 뭐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을 다시 옹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판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판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자기가 비대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원 당규 교체해서 비대위 또 했어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판결에서 바뀐 게 뭐지? 판사 기준으로는 어쭈 해봐.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 판사가 아예 법원이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네. 같은 판사다 하기는 너무 좀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고 두 네. 번은 실력이라고. 아. 제가 보기에는 방법도 바꾸고 네. 사람도 바꾸고 좀 다른 변신을 좀 줘야 되는데 추석 전에 추석 민심에 그 국민의힘 내홍이 네. 이 밥상에 안 올라가려고 너무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좀 주호영이라는 인물을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좀 시간을 두고 네. 다른 대안을 다른 사람들 사람 많거든요. 안 찾아서 그래요. 자기 편끼리만 찾아서 그래요. 좀 더 넓게 좀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인물은 참 괜찮은데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면 기분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새 비대위 출범 움직임에 가장 좀 예민하게 또 예의주시하는 사람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김영 기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처분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 누군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전 대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지금 가처분 맞을까 봐 두려워서 비대위원장 밝히지도 못하는 비대위 어떻게 추진을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네. 지금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비판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이 관계자에 따른 이야기인데 네. 이준석 대표 측이 만약에 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하거나 새로운 비대위가 새로 회의를 열게 되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가처분을 넣을 수 있다. 또?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전 대표 또 오랜만에 공개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어제 이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구 지역 의원들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배 12척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어렵게 되찾아온 정권,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한 대선의 결과, 이것이 결코 무너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대구의 국회의원이 12명 있나요? 예. 그 12척의 배가 사실 정신만 차리면은 대한민국 정치, 특히 보수 정치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의 12척의 배는 싸움이 벌어져도 매번 저 바다 밖에 뒤에 가서 도망쳐 있는 게 12척의 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갈등 상황을 훗날에 후회하거나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지 안 할지 등에 대해서 예단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또 후회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도 생각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부메랑입니다. 예. 네, 여당의 대구 의원들이 모두 12명입니다. 그래서 배 12척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또 이어서 윤 대통령을 저격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15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네. 이 국정 철학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이 칠곡에서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서 입고 있는 제례복 차림이 이 노란색 삼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배 두루마기 네. 어디서 익숙하다 싶으실 텐데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안동 도산 서원을 방문했을 때 이 비슷한 차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윤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결국은 윤 대통령을 공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역으로 봤을 때 대구 보수 텃밭입니다. 보수 텃밭에서 TK 이 국회의원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더불어서 윤핵관도 지금 저격을 한 건데 이수아 기자, 이거 TK 의원들
배 12척의 비유가 된 건데 부글부글 하지 않을까요? 네, 익명이긴 한데요. 이 TK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자기가 몸담았던 곳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관련 인터뷰, 이 익명 인터뷰들을 공유하면서 왜 기사 속의 대구 초선 의원들 실명 인터뷰를 하지 않느냐 반박했습니다. 이 당내 다른 반응들을 보면 우선 김기현 의원이 어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지 딱하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반면 이 전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반지성주의와 맞서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수 텃밭 대구에서 TK 심판론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거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네. TK 심판론이 아니라 TK 의원들 심판론이죠.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 대구 지역에 있는 뭐 수재선 의원들이 어떻게 네. 자기가 있는 곳에 침을 뱉냐 그랬는데 대구에 침을 뱉은 게 아니라 그 의원들한테 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이준석의 의도에 따르면은 네. 이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 장기 투쟁에 돌입을 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상황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네. 뭔가 메시지를 내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낸 거는 네. 작년 당대표 선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전당대회 전에 지역순회에서 했었을 때 네. 그때 대구의 연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맞아요. 탄핵의 강 넘어야 된다. 그리고 오바마를 자신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힘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구 민심이 돌아온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뭐 물러나는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는 대구 사람이고 대구가 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길게 본다. 이준석 대표한테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은 네. 시간입니다. 아, 지금 네. 만 37세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만 42세고요. 네. 그 다음 정부가 끝나도 만 47세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네. 지금 길게 보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비대위를 막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고 나는 대구의 혁신을 위해서 보수 혁신에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또 아까 불천이 제사까지 네. 한복까지 입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포석으로 어. 그리고 김웅 의원이 네. 국바세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에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는데 진지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을 변화시키려면 진지전해야 된다. 네. 그게 다 맥락에 지금 다 있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장기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유독 익명을 싫어하는데 아까 보니까 뭐 초선 의원들은 왜 익명으로 비판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사실 덩치 있는 중진들 말고 또 초선들까지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윤핵관 그러니까 친윤계 투톱이라고 불렸었던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당내에서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른바 이 윤핵관 호소인으로 저격을 당하기도 했었죠. 네. 이 사실상 신윤핵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또 당원 개정을 하는데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초선에는 박수현, 유상범, 이용 의원 등이 꼽히고 있고 네. 이 재선에 김정재, 점정식 의원 등이 이쪽으로 분류가 되는 듯합니다. 사실 전체 여당 의원이 115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초재선이 84명입니다. 73%에 이르는 거고요. 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조 윤핵관이 물러간 자리 신윤핵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파다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의 안정성을 위해서 원조 윤핵관 빠진 자리에 네. 초선 의원들이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정당들하고는 다 달라요. 과거에는 뭐 저 천신정이나 민주당 천신정이나 뭐 국민의힘 전신의 보수에서는 남원정 이런 경우는 네. 기득권에 반항하고 혁신하고 쇄신을 부르짖었는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인상을 좀 주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 말하면은 철험회랑 비슷해요. 그냥 아.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금 정권 잡은 그쪽에 서서 네.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죠. 네. 그런 면에서 반항, 소신, 혁신 이런 이미지에서는 지금 초선 의원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비난만을 할 수 없는 게 초선 의원들까지 또 등 돌리면은 당이 또 와르르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도 좀 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장단점을 다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